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산업뉴스입니다. 상상만 하던 과학의 세계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 열렸습니다. 한창 호기심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평소 경험하지 못한 뜻깊은 여름방학 선물이 됐습니다. 이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바닥을 갖다 대자 열차가 움직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자기 부상 열차의 구동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물질의 특성이 자석으로 된 레일과 만나 공중에 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전기를 이용해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술들을 응용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느껴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이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조종석에 앉은 어린이는 가상 비행을 통해 미래의 꿈을 그려봅니다. 로켓이 나는 원리를 알기 위해 모형 로켓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 무엇이든 직접 보고 만지며 배울 수 있습니다. 신대상 에너지라든지 또는 화학에 대해서 또는 물리에 대해서 또는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보니까 애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흥미로워하고 며칠 더 여기서 계속 보고 싶어요. 브로콜리의 DNA를 직접 추출해보는 시간. 흰 가운을 입고 실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DNA 추출 과정을 하나씩 익히며 생명공학의 원리를 알아갑니다. 항상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하다가 실험해보니까 좋았고, 근데 DNA는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점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게 더 많다는 걸 느꼈어요. 이처럼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책을 통해서 과학의 원리를 공부했던 청소년들. 이날만큼은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아용품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유아용품의 안전성이 중요 구매 요인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품질과 디자인, 안전성까지 두루 갖춘 국내 유아용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저귀와 젖병 등 국내 유아용품들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들은 세계 36개국으로 수출돼 한 해 2,700억여 원의 수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의 품질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품질이나 또 이러한 것들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지금 상해라든가 혹은 또 북경이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유한 킴벌리가 만든 기저귀 제품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 60센트, 70센트에 가까운 그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유아 창의력 개발 교구 또한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하고 개발한 이 제품은 자연스레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창의력과 공간 지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구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유아용품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유아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중요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게 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아용품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09년 미국 유아 샴푸 발암물질 사건, 2013년 가짜 네덜란드 분유 사건 등 불신이 팽배하고 있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됩니다. 기능과 디자인, 안전성을 두루 갖춘 우리나라 유아용품.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 리스크관리 정보망 서비스를 1일부터 가동합니다. 따라서 국제리스크관리 표준을 기초로 한 기업 리스크관리 방법론과 주요 리스크관리 지표, 리스크관리 매뉴얼과 리스크 예방과 대응 매뉴얼 사례 등이 개발됐습니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아즈텍 WB와 동과경금속공업 등 5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해 4개월간 현장에서 시범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기표원은 이 정보망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스스로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속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의 절반 이상은 통상임금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을 전혀 감당할 수 없거나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임금 차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경영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53%가 매우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하거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 대부분은 인건비가 평균 16% 정도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33개 주요 상권에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속전보다 위반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전 명동의 위반율은 58%였으나 7월 말 기준 18%로 집계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제품을 대상으로 전파 인증 시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위한 시험 비용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바로 알리기 위해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15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블로그 운영단은 앞으로 5개월간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상추 48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해 특허 완료했습니다. 상추 품종 식별 기술은 유전적 다형성을 나타내는 분자 표지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법입니다.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과 안전성까지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이런 요구들을 충족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노력들이 제품 경쟁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